You're insecure. 황동현의 시선 집중 인터뷰. 사립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 개정안이 그제였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사립 유치원의 회계 부정 논란이 일고 난 후에 1년 2개월 만의 성과인데요.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이 시정명령에만 그쳤던 사립 유치원의 회계 비리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좀 더 강력한 제재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치원 3법 실질적으로 이 발의부터 이 통과 과정까지 제일 힘쓴 분이 바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이 올해 총선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바쁜 한 해가 되시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도. 예, 아무래도 이제 제가 초선이었는데요. 네. 재선하고 국민들께 더 시간과 기회를 얻어서 더 열심히 세상을 바꾸는 일에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유치원 3법 이거 통과 과정 녹록지 않았는데 그 과정 이 통과 이후에 또 많은 분들과 악수하시면서 환하게 미소를 지으시던데 심경이 어떠십니까? 정말 기뻤어요. 정말 노심초사 기다리던 또 통과될지 안 될지 좌불안석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걱정했던 지역의 다른 야당 의원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국민의 뜻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다들 찬성표를 하시고 또 함께 표결에 참여해 주시고 이러셔서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느낌이었습니다. 이 통과 과정에서 계속 미뤄주고 하면서 좀 불안함도 있었고 또 저희 방송에 나오셔서 지역 국회의원들께서 꼭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하고 그러셨는데 정말 네. 그런 생각이 그대로 좀 반영이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좀 아쉬울 것 같으세요? 많이 아쉽죠. 왜냐하면 국회에서 어쨌든 여야 간에 서로 협의하고 합의해서 결과를 국민들께 내놓는 과정이 되게 소중한 건데 자유한국당은 정말 이번에 비판을 좀 받아야 되는 건 이 법의 초기 논의 단계에서부터 무조건 안 된다 그리고 들어눕고 논의를 질질 끌기만 하고 시간 끌기만 계속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패스트트랙으로 올렸는데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그런 겁니다. 충분한 숙려 기간을 갖되 절대 다수인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는 법안은 어쨌든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 있도록은 하자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 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330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무슨 필리버스터로 무제한 토론하겠다고 발목을 잡는 바람에 네. 이 법이 제출된 지 383일 만에 통과가 된 거고 그렇죠. 네. 비리와 관련돼서 제가 국회에서 토론회 열었다가 한일총회 와서 난장판을 만들었던 그날로부터는 466일 만에 통과가 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너무 국민들께도 죄송했고 지난 1년 넘는 기간 동안 70% 80% 이상의 국민 여론으로 지지해 주셨던 우리 학부모님들 또 국민 여러분들께 너무 늦게 이렇게 결과를 내놓게 돼서 송구스럽습니다. 네, 이렇게 법을 제정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유치원들의 비리가 심각했다는 부분인데 그 비리의 심각성 짧게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까? 사실상 사립유치원의 대부분이 가계부 쓰듯이 유치원 회계를 썼어요. 무슨 말이냐면 유치원 원비, 우리 교비, 학교 운영비잖아요. 네. 이 돈에서 살림살이도 하고 명품백도 사고 또 성인용품도 사고 아들 학원비도 내고 또 어떤 분은 남편분 자양강장제도 사오시고 이런 식이었어요. 개인 통장처럼 활용을 했었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이런 사태가 이런 상황이 이 지경이 되고 있다는 것을 그건 몰랐냐 교육당국이 알았던 거죠. 알았는데 열심히 하는 교육당국은 이걸 감사를 통해서 적발을 해내도 처벌을 할 수가 없었고요. 기껏 실형 조치해달라고 하는 게 다예요. 그러니까 유치원에서는 이거 내 재산인데 니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고 하냐. 네네.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는 거였고요. 제가 심각하게 봤던 건 이 상황을 알면서도 침묵하고 있었던 교육감들. 이 상황을 듣고도 알고 있었으면서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교육부 관료들. 또 표로 당선돼야 되기 때문에 유치원들 눈치 보면서 제도 개선에 나서질 않았던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이런 분들이 네.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 통과된 유치원 3법을 통해서 방금 이야기하신 그런 문제점,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고 그다음에 국가 또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유치원 교육에. 네, 예, 그런 그렇습니다. 부분들에 있어서 투명성이 제대로 확보될 수 있는 겁니까? 이번에 처리된 유치원 3법의 주요 골자도 좀 소개해 주세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해마다 2조가 넘는 돈이 사립유치원에 지원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혈세가 쓰임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거나 감사가 있어도 술렁술렁 감사,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제대로 된 처벌이 있지 못했는데 이제 그 가계부처럼 쓰이던 유치원의 회계를 국가관리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쓰도록 의무화가 된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두 번째로 이렇게 가계부 쓰듯이 쓰거나 횡령하거나 교육 목적 외로 유치원 원비를 쓰게 될 경우에는 이제는 처벌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처벌을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처벌의 법적 근거가 생겼기 때문에 유치원에서도 자체적으로 조심할 것이고 회계 시스템이 분명하게 정해졌기 때문에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이거를 숨기거나 왜곡하지 않는 한 유치원도 이제는 몰라서 실수로 돈을 잘못 쓰는 그런 엉뚱한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 수 있게 된 거고요. 네. 이른바 잘못을 저지르고도 그냥 자녀의 이름으로 혹은 남편의 이름으로 혹은 이름을 빌려서 간판들이라고 그러죠. 네네. A 유치원에서 그냥 A 다시 유치원으로 이름만 바꿔서 다시 개원하는 이런 일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어서 네. 교육 현장의 신뢰도가 훨씬 더 높아지게 될 거고요. 네. 이 전체 과정을 통해서 사립유치원 측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거고 또 교육 당국도 이제 1년 전으로 절대 못 들어갑니다. 수수방관 지켜보고 그냥 있었던 그런 교육 당국이 아니라 전혀 달라진 교육 당국이 될 거고 그런 책임을 이번 유치원 3법이 법적으로 분명히 하게 된 겁니다. 결국은 이런 혜택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좀 제대로 교육받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우리 늘 어린이는 나라의 보배라고 그러잖아요. 네. 어느 나라가 나라의 보배를 이렇게 함부로 다뤘습니까? 이제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보다 많은 이제 예산 투여를 해도 돼요. 왜냐하면 네. 그동안은 국고 지원을 해주면 그게 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속이 상했었는데 이제 투명해질 거니까요. 네네. 밑 빠진 독에 이제 물을 갰으니까요. 거기다 물 가득 찰랑찰랑 채워서 우리 아이들이 크면서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죠.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또 관심의 중심에 떠오른 게 지난해였죠. 지난해 가을 국정감사 때 우리 박용진 의원께서 이 전남대학교 이 병원 비리, 병원의 이 취업 비리를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하셨는데 최근에 교육부 감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 감사 결과 보셨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들었는데요. 네. 그래서 아마 그때 방송에서도 지난번에 인터뷰해 주실 때도 네네. 알게 되면 되게 놀라실 거다라고 그랬는데 네. 이게 지금 아마 소명 기간일 겁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말씀은 드리지 못하는데 네. 제가 지적했던 대부분의 의혹이 다 사실로? 대부분이 사실입니다. 예. 네네. 그래서 심각한 후속 조치들이 지금 뒤따라야 되는데 문제는 전남대 병원 측입니다. 네. 어떻게 일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도 누구 하나 책임진 사람이 없죠? 네. 전남대 병원장이 그 병원장 자리 유지할 자격이 있나요? 어떻게 저렇게 앉아서 병원장 계속 유지하면서 자기가 수습하고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듯이 얘기하는데 이건 그분의 재임 기간에도 벌어졌던 일들이 있어요. 네. 전남대 병원장이 빨리 관두시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사를 충분히 전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네. 광주경찰청이 빨리 수사 결과를 내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네. 총선 국면에서 유야무야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잘못된 거 끝까지 바로잡기 위해서 결과를 보고 불독처럼 물고 늘어지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일 그냥 넘어갈 생각 전혀 없고요. 정말 놀랐습니다. 아무리 지방에 있는 곳이라지만 공공기관이 네. 이런 식으로 채용 비리를 저지르고도 그리고 서로 품앗이로 해주기도 하고 네. 눈 감아주고 그리고 시험지가 문제지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걸 방치하고 이러면서도 어떻게 아무도 책임지질 않죠. 저는 이 문제를 바로잡을 때까지 제가 선거운동이 아무리 급해도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교육당국과 또 경찰 쪽에 진실을 밝히고 네. 사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계속 촉구해 나갈 생각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이 공공기관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들어가고 싶고 선망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서 이런 특혜성 취업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청년들의 어떤 공정성에 대한 어떤 실망감, 우리 사회에 대한 어떤 좌절감을 더 크게 하는 거기 때문에 꼭 이 문제는 제대로 끝까지 좀 밝혀져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의원님도 그 부분엔 동의하고 계시는 거네요. 예, 아니 그렇습니다. 이 말씀하신 것이 전적으로 옳고요. 대통령께서 매번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말씀하시고 채용비리 근절을 얘기하시면 뭐합니까? 이렇게 공공기관의 장들이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전남대 병원 측에서 혹은 전남대 측에서 이 일과 관련해서 어떤 사과의 자세,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줬습니까? 광주 전남 도민들한테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얼마나 이게 큰 공공기관입니까? 그런데 이런 공공기관이 이런 엉터리로 채용 비리를 저질러 놓고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시간아 지나가라. 그리고 나는 이 자리 지키려다.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이 운영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아빠 빼고 없고 엄마 빼고 없는 사람들은 이 시험에서 네. 피해를 보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좋은 점수를 받았었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진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 이걸 어떻게 그냥 넘어가요? 저는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하여간 제가 선거 기간이긴 합니다만 네네. 그냥 넘어가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이 문제도 제대로 된 또 결론을 냈으면 좋고 하는 그런 바람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도 날이 춥습니다. 현재 아침 기온이 영하 4도가량을 나타내며 전국적으로 영하권의 기온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하늘이 맑고 미세먼지 걱정 없이 대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오늘